이 이야기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무섭구나. 저는 그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스미토모 중공업이요. 127년 전통의 일본 조선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미토모 중공업이 조선업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수주한 게 11만 5천 DWT급 유조선 6척 수주하는 데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포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악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업이란 것은요, 유럽이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뒤쫓아가서 유럽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본으로 이제 건너왔죠. 그 건너와서 일본이 세계 조선업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면서요, 일본의 조선업은 세계 최강자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미토모 중공업이 조선업을 포기할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심지어 말입니다. 일본 선사, 일본 선사면 해운업을 하는 회사겠죠. 일본 선사가 발주를 했는데 이 수주받은 회사가 말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회사 아닙니다. 일본 회사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게 중국 회사였어요. 아니, 일본 조선업은 정부에서 일본에서 나오는 물량을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본 조선업에서 말입니다. 일본 선사로부터 수주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조선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문제는 스미토모 중공업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일부 도크라는 게 배 만드는 장소를 도크라고 합니다. 일부 도크를 매각했고요. 사업도 축소했습니다. 여기다가 미쓰이 ENS도 마찬가지 조선소 운영 중단했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체들은요,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 수리하는 데로 방향타를 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이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더라도 여러분, 일본은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수주 물량의 4%. 야, 충격적이죠. 중국은 60%까지 지금 내려와도 53%, 대한민국이 38%예요. 4%면 일본 조선사들이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도 줄줄이 망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기술력은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중국의 저가 파상 공세가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 시장을 말입니다. 저가로 막 밀어붙이니까 이게 배 자체가 수주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수주해봤자 손해예요. 그러니까 최악이 되죠. 두 번째는 문제가 배 만들 사람이 없어요. 일본도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은요, 결국은요, 저가 파상 공세하고요, 조선 인력의 부족 때문에 결국은 붕괴했다, 무너졌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걱정이죠. 저가 파상 공세를 계속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2023년에 2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뭐 2024년은 1월밖에 안 되니까 38%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계속 호황일까 이럴 수도 없어요. 사실 이미 말입니다. 예,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요. 벌크선을 수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벌크선을. 이제는 벌크선은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고부가가치선만 앞으로 하겠다는데 과연 고부가가치선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의 어떤 장점을 살려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예, 중국을 따돌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냐? 이것은 여러분 진짜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뭐 벌크선 같은 경우야 예, 지금 중국에서 독식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 운반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LNG선은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선은 선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첨단 조선으로 갈수록 대한민국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강함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이거죠. 중국이 기술을 확보하면 그때부터는요. 아주 공격적으로 또 밀어붙이면서 저가 파상 공세를 할 거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 정부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인력의 부분은 지금 우리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 일본하고 닮아가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4년만 하더라도 조선업적 종사자 숫자가 20만 명이었어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9만 3,038명이에요. 우리도 조선업에서 인력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 인력까지도 도입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몰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앞으로도 중국은 저가 파상 공세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 저가 파상 공세에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저가 파상 공세는 어쩌면 대한민국에게 곧 다가올 미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중국의 제조업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게 전 세계 시장을 저가 파상 공세로 그야말로 판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적응 못하면 우리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일본의 전철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지금 공세는 굉장히 세지고요. 이 공세가 결국은요. 저는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요함은요. 저는 국가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새벽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정환진 TV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좀 더 빨리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 결국은요. 산업을 지켜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중국의 파상 공세가 쉽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